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장입니다. 앞서서 뉴욕 증시가 개장된 이후에 상승 탄력을 더욱더 받아가고 있는 지수의 움직임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경제지표 이벤트는 비교적 좀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대체로 양호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지수에 대한 뒷받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란 제재에 대한 부분이 오일도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추가적으로 덧붙여지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과 이란 제재 등 이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참 많이 산재한 가운데 이후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오늘도 저희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릴 테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지금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상 고온뿐만 아니라 이제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캘리포니아에도 지금 엄청난 크기의 로스앤젤레스만한 정도의 산불이 일어났고요. 우리 서울시에 뭐 1.9배 정도 달하는 이제 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환경법 탓이다라고 지금 이유를 돌리고 있는데요. 한편 이제 EU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조약 기후 협약을 좀 계속 이행해야 된다. 탈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노동자보다 외국 노동자에게 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협정이라면서 이 오바마 정부 때 가입했던 이 부분을 이제 탈퇴를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자국 보호 무역주의 또 지금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 이 미국 국민만을 생각한다는 지금 주장으로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이 트럼프의 행보가 과연 미국에게도 이익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된 외신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도 1시간이지만 짧고 임팩트 있는 소식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화요일장 마스터님 만나볼 시간인데 오늘 신세계 찾아주시는 마스터님은 어떤 마스터님일까요?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장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헤르메스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스터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헤르메스 이찬유 전문가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또 화요일이 왔네요. 화요일자 또 진행이 또 되고 있는데 굉장히 지수도 또 한 차례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5일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 그런 부분 실시간적으로 오늘도 좀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장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요. 11시 5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5분 정도 지나간 시각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볼까요? 개장도 일단 상승 출발했었던 S&P 500 현재 0.39%까지 올라오면서 2,860포인트 터치합니다. 2,860.2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나스닥
S&P 비교에서는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죠. 7,470포인트 터치가 되면서 7,471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현재 부근 반등하면서 0.35%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6달러대가 지금 회복이 됐고요. 1.1631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마찬가지로 유로FX와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1220달러가 지금 막 회복이 됐고요. 0.36%의 상승세 강보합입니다. 오늘의 고가는 1224.3달러까지 올라왔었습니다만 현재는 1220달러대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어제 일봉상으로 윗꼬리가 상당히 좀 달렸었던 상황이었죠. 어제 고가는 70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69.92달러에서 고가를 형성을 했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70달러가 못 미칩니다. 오늘의 고가 역시 69.83달러까지 올라왔었고요. 현재는 0.7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69.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개장한 이후에 지수에 대한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탄력을 받아가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오늘장 상승세, 골드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유로FX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화요일장의 시작입니다. 자, 앞서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박나영 캐스터, 지금 시각의 외신 쪽의 뉴스들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네, 지금 올해 미국 증시가요, 미국 경제가 3%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또 모건 스탠리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소 3% 이상으로 지금 끌어올렸는데요. 앞서 경제 분석기관인 컨퍼런스 보드 등도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또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올해 미국 GDP 증가율이 3%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요, 미국 연준의 양적 긴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제임스 맥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컬럼니스트는 이 초점은요, 시중에 풀린 통화의 규모가 아닌 금리에 맞춰져야 한다면서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연준이 대차 대조표 규모를 축소하면서 시중에 자금을 회수하고 있지만 이 통화량 감소가 바로 금리 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은행권들이 지금 기업의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좀 뒷받침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합격점을 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CNBC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론 연준의 금리 인상을 달궈오지 않고 있지만 2월 5일 파월 의장이 취임한 이후에 6개월 동안 주가가 4.6% 뛰었다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1914년 이후 평균적으로 연준 의장이 취임한 뒤 6개월 동안 0.9% 올랐는데요. 지금 연준의 이 파월 의장의 성적표는 역대 연준의 의장 16명 중에 7위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골드만삭스 이야기입니다. 네, 골드만삭스는요, 올해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할 거라면서 이 활발한 바이백이 증시를 지지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커스틴 미국 주식 전략가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가장 큰 주식의 수요처가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8월 달이 기업들의 이 자사주 매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골드만삭스는요, 미국 경제의 강력한 모멘텀을 예상을 하면서 달러가 또 역시나 긍정적인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진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어서 이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 온라인 브로커리지 AJ벨스의 러스 몰드 투자 디렉터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 확대가 강세장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국제 유가가 이란 제재와 또 사우디의 산유량 감소 전망에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본격적인 경제와 금융 제재를 동부 시각 7월 0시, 즉 7일 0시죠. 우리 시각으로는 7일 오후 1시였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당연히 이란이 이제 주요 산유국인 만큼 유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란은요, 오늘부터 달러화 매입을 금지하고 또 제3국 거래 기업도 제재 대상이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본격적인 지금 경제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란 로하니 대통령도요, 국민들에게 함께 단결해서 맞서 싸우자, 미국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달에 더 강력한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상황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부터 원유 수입을 차단하고 또 이란 중앙정부의 금융 거래도 역시나 차단하겠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 소식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엔화는요, 안전자산의 선호로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전달을 드렸는데요. 호주가 이제 기준금리를 1.5%로 2년 연속 동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바클레이즈가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6일 배런스지가 보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바클레이즈는요, 가상화폐 거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선임 직원들로 구성된 이미 팀을 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 과제다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혁신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원하지 않는 곳에 가상화폐가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장기적으로는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가상화폐 관련 팀을 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계속해서 이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편 경쟁사인 JP 모건에서는요, 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었지만 이 핀테크 전문가인 올리버 해리스를 가상화폐 시장의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담당자로 부임을 시켰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역시 또 관련 담당자를 지난 4월에 채용한 바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봐서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좀 주목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분석 소식까지 오늘 소식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네, 현재 부근에서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장에는 개장 전부터 오피스 디포가 8%의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들 실적 좀 말미에 이런 기업들의 상승세로 지수에 대해서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헤르메스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 앱스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2분기 실적 호조의 무역 우려가 좀 상쇄가 되고 있고 지수 선물이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역시나 S&P와 나스닥 모두 랠리를 이어가면서 S&P는 0.41%의 강보합과 나스닥도 역시나 0.39% 강보합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 지수 설명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9월물이고요. 미국의 이란 제재 본격화 그리고 오일 상승 전망이 좀 지배적인 가운데 오늘 장도 탄력 받아가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한 지 이제 45분 지나간 시각의 지수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악재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그런 악재 재료가 없는 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랠리의 모습입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이어서 네,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지수인데요.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네, 준비가 됐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관망이세요. 네. 아, 관망이면은. 네. 궁금해요. 너무. 네. 항상 우리나라장 때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수가 많이 오르고 고점으로 가 있을수록 이제 신규 접근하는 모습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신규 접근으로 매수를 좀 바라보신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서서 이미 아래쪽부터 물량을 가지고 쌓아 올려온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지금 어느 순간이라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수가 굉장히 좋다는 거는 실적 부분, 지금 실적 시즌 이번 주 이제 마감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미국 기업 80% S&P 기업들이 전부 다 호실적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굉장히 지지를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나오면서 올라갔었고, 기술주 흐름에서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좀 빠져가지고 저번 주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들도 보여줬고,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상승세를 타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신규 접근을 해가지고 매수를 또 추가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자, 이전에 고점을 이제 2889라인 1월 달이었죠. 1월과 2월 사이에 고점을 찍고 내려온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래에서 빠지나 싶더니 2800선 지지력을 보인 다음에 다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윗구간에서 좀 놀 것 같고. 근데 지금 중요시 봐야 될 게, 빅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공포 지수라고도 하고 S&P 지수 옵션의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수가 지금 최저점으로 낮아졌다는 게 보시면 알게 돼요. 지금 어느 시점 이후로 최저냐면은 바로 요 시점입니다. 차트에서 1월이죠. 1월 26일 이후로 빅스 지수가 굉장히 최저다. 공포가 없다라는 거죠.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띠고 있고 누구나 간다라고 생각하는 장세란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이후에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무너지는 모습들을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때도 이제 별다른 이유가 없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악재들이 나오면서 겹쳐지면서 이제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흐름들이 지금에도 얼마든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좀 쉽게 더 세게 오르지는 못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를 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 이 양봉 보이면서 일봉상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를 또 볼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상황 자체가 2분기 실적 부분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를 가가면서 이제 9월달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이후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고점 부분을 마련하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더 좋게 나오기는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2분기에 워낙 호실적이 나왔고 강력한 것들이 이제 보태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상방을 띄었다는 거죠. 그게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실적 시즌이 이번 주 마감이 돼요. 이번 마감이 되고 난 이후에는 3분기에 대한 그닥 2분기보다 좋다라는 소식은 그닥 나오진 않을 것이다. 플러스 지금 계속 뉴스에서도 나오고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 뭡니까? 무역 분쟁, 무역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제 약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잠깐 잊혀져가지고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지 이 부분이 아예 없어졌다.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닥칠 수 있다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2860선 도달해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보는 것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 보는 것도 애매하다. 그래서 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이 고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매매를 하시기보다 저는 매수보단 사실 매도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일봉상에서는 계속 양봉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고 네.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와주면서 매물 추리가 나와주면서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 단계로, 분할 매도로서 이제 나눠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더 올린다기보다도 올린다고 하더라도 구간 자체가 이제 2820, 요 아래까지는 또 출렁일 수 있는 구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시면 오히려 쉽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이제 좀 끌고 갈 수 있는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1주, 2주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아니면 좀 길게 장기적으로 12월물을 선택하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분할 매도로 나눠서 들어가신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P 좀 설명드렸고 나스닥도 좀 말씀드리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고점이 닿았어요. 지금 나스닥의 관심사는 더 고점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30선을 뚫는지 안 뚫는지 일단 요거를 먼저 봐야겠죠. 이 구간을 뚫는다고 하면 추가적인 오버슈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전까지는 S&P와 같은 의견이에요. 지금 기술주 흐름 굉장히 좋았다.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지만 2분기 실적 부분이 이제 다 나왔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가는 것들이 좀 제약이 되지 않을까.
왜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은 분명 나온다. 그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뭐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알 겁니다. 이제 막 뉴스에서 좋다, 호재가 떴다, 이 종목이 좋다, 많이 올라갔다 라고 했을 때가 거의 끝물인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미 증시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어떤 종목이 더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을 때, 호실적일 때 공포지수가 지금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최저일 때 위기가 또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기일 때 오히려 강해져야 되고 지금같이 좀 좋게 갈 때는 어느 정도 몸을 사리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선물은 매수 매도가 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지금 뭐 워낙 올랐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올랐을 때 분할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지수에 있어서 워낙 또 많이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로 달려갈 수 있는 구간은 좀 제한적이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단 올라왔을 때 분할 매도 전략으로 일단 시장에 대해서 가격대를 좀 맞춰 가시는 것이 좀 길게 봤을 때의 관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빅스 지수에 이어서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워낙 또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 장기전 안에서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또 탄력 받았잖아요. 반등 네. 이어가면서 조금 분위기가 완화되는 상황까지 다시 한번 증시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는데 나스닥 질문을 유튜브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일단 저 애청자님이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저항선을 7,520 정도로 보는데 마스터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뭐 그 근방에 되겠죠. 7,500선에서 지금 뭐 고점 구간대에 네. 한번 걸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나스닥보다도 S&P가 뭐 최근에 전 고점을 더 높여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뭐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은 이런 모습이고 S&P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좀 더 높였단 말이죠. 뭐 이제 변동성 자체는 이제 나스닥이 더 큰 부분인데 약간 좀 못 미쳤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기술주에서 중국에 대해서 제약을 받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이제 퀄컴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대형주들이 좀 이제 2분기 실적은 워낙 좋았으나 3분기가 우려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역전돼서 나스닥이 좀 더 갔었어야 되는데 가려면은 진작에 네네. 뭐 그런 부분이 좀 제약이 되지 않았나라고 싶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그 부분을 저항대로 보시고 만약에 일봉상에서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완성됐을 때 매도도 분할 매도 접근으로 충분히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저도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합니다. 그래요. 네. 일단 뭐 그 가격대가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항을 7,520 정도로 보시는 것에 좀 무리가 없으시다. 네, 그 네. 정도에서 이제 네. 일단은 뭐 딱 찍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매도로 들어가시기보다 항상 이제 올랐을 때 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격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떨어지는 상황인가 아니면 더 갈 상황인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세요. 뭐 보시다시피 5일째 계속 뭐 상승 랠리를 좀 달려주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갑자기 그냥 올라왔을 때 딱 찍어가지고 그 내가 고점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랐을 때 저항 맞고 한 번 더 밀리는 모습들.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은 뭐 시황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더 맞는 자리가 되겠죠. 뭐 그렇게 네. 좀 판단하셔가지고 진입도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머리 네. 꼭지에서 하려는 그 부분을 조금만 비껴가시면은 정말 현명한 투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까지 지수에 대해서 뭐 분할 매도 전략으로 말씀을 해드렸고요. 일단 앞서서 짚어드렸던 대로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랠리가 꽤 강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피스 디포 같은 경우에도 14% 넘는 강한 지금 탄력 받아가면서 나스닥 지수 안에서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지금 지수에 대한 의견 어떻게 좀 정리가 됐을까요? 박나연 캐스터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 뉴스 정리해 볼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올해 최고치로 지금 S&P가 상승치를 지금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기업 실적 때문이다라고 이제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빅스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데 빅스가 11.02로 떨어지면서 이 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호조세다.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대 상회 기업 실적 호조로 무역 전쟁의 위협을 지금 상쇄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팍트스탯에서는요, S&P 기업의 발표를 한 기업 중에 80%가 호조세를 나타냈고 가장 높은 상승 추세다. 지금 올 분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분기 기업 실적을 평균 한 24%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더 넘을 것 같다라고 지금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전문 기관에서는요, 지금 강한 기업 실적 때문에 지금 학점을 준다면 A 학점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는데요. 학점, A 학점에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이고요.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은 강한 미국의 펀더멘탈과 또 무역 분쟁 사이의 줄다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과는 지금 긴장이 상승 중이고 또 멕시코나 캐나다, EU와는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외신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고용 지표도 계속 호조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졸트 지수가 곧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경제 호조를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제 페이스북 소식 잠깐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제 기업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연초에도 좀 말이 많았는데요. 은행과 고객정보 공유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물론, 프라이버시 문제로 지금 논의가 조금 많은데요. 물론 은행들에게 맞춤형 광고 등 이런 분야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은행들과 이런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최근 1년 동안 JP 모건이라든가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에 계속해서 문의해 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면 페이스북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이 아무래도 대장주인 만큼 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편 이제 오늘의 큰 이슈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이란과 거래하는 자, 미국과도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지금 으름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역대 최고로 통렬한 제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1월 달이 되면 그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지난 5월에 일방적으로 지금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 이후에 9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지금 다시 스냅백을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 복원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제3국에 대한 기인과 기업에 대해서도 역시나 제재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란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이 가장 큰 대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또 외신에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재를 어기면 기업들과 개인의 달러화 거래가 제한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란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좀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부분을 다 이제 트위터에도 지금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금 이란은요,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 벼랑 끝에 몰린 로하니 정부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혼란뿐만 아니라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이어지면서 이제 Death to inflation, death to unemployment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죽음을, 실업의 죽음을 막 이런 구호로 지금 시위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국외 지금 대단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좀 맞서기에는 지금 역부족인 상황이다라고 또 외신 쪽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금 제가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처음으로 저도 들어가 본 지금 사이트인데요. 다행히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제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의 이란 제재를 크게 반겼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유럽에 대해서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고 지금 크게 성명을 이제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낸 상황인데요. 축하한다라면서 지금 칭찬을 했습니다. 라우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중동 안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 국가고요. 이란과는 지금 앙숙입니다. 지금 지난해 1월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이후에 사이가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많은 지금 시위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또 지정학적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S&P 관련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란 제재가 더욱더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역 분쟁에 이어서 이런 이란 제재가 조금 더 강화되는 저희 또 리스크를 함께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뭐 $70 조금 못 미치게 고가를 형성을 했었고 현재 부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69.52, 장중 한때 1% 넘게 상승을 했었던 상황이기도 한데요. 많은 시장에서의 뉴스가 상승 재료를 외치고 있는데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네, 다운입니다. 이게 대의 관점일까요? 제2 관점이고요. 네. 이거는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뭐 11월 달까지 해가지고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래도 제약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올라가는 흐름도 나오지만 떨어지는 흐름도 나온다. 이 말은 결국엔 제가 횡보를 들었어야 되는데 다운을 들었어요. 오늘 전략을 다운으로 좀 드릴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흔든다는 건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자 미국 대일한 제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 원유 제재에 대한 게 직접적으로 가해진 건 아니에요. 뭐 달러 금지, 뭐 제3국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던 부분인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7월 달 생산을 좀 감소를 시켰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일시적인 상방 지지를 좀 받았던 부분인데,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있죠. 지금 어제자에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70 넘기가 힘들다. 거기서 빠지는 하방을 노리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래쪽에서 또 마찬가지로 지지력을 보이고 올라갈 때는 $70까지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인다로 좀 드렸기 때문에 $69, $70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갇혀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자, 분봉을 보시면은 뭐 이 두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대에서 갇혀서 움직인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매도 전략이고요. 아래쪽에서는 매수 전략 둘 다 쓸 수 있다인데, 일단은 지금 위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위에 왔을 때 매도를 좀 쓰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아무튼 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7월 달에 뭐 감소를 좀 했습니다. 감축을 좀 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오펙, 비오펙 회원국들 두 군데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은 증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한 번 했잖아요. 뭐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유가를 많이 올리는 요소를 억제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리기가 힘든 요소고, 그리고 미국의 정치를 좀 보셔야 되는데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 지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부분에서 그 지지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좀 낮아져야 돼요. 왜냐면은 트럼프 공화당 지지 세력이 어느 정도 서민층 그리고 노동자층 이쪽이 많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금 이란을 쥐고 좌지우지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함부로 막 올리고 유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가지는 절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T차트 보시면은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뭐 다 볼 수 있는 장이다라는 거를 뭐 언급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1시쯤 넘어가지고 69.35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입니다, 여러분들. 69.35 라인이 지금 5일 흐름의 메이저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기점으로 지지 받으면 가고요. 뚫리면 빠집니다. 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위쪽 라인에서는 이제 한 차례 그 위에 지지력을 보여주는 게 69.60입니다. 69.35와 69.60. 이 두 개 뭐 짧은 사이인데요. 여기서 지금 뭐, $1 이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메이저 라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올라왔을 땐 $70 왔을 때는 저는 매도를 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번 주 계속. 왜냐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유가 상승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는 없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든 간에 이란의 강경책이 나오지 못하도록 협상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자, 사전 동의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란이 강경책을 쓰지 못한다. 뭐 호르무즈 해협을 뭐 봉쇄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카드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매도, 아래서 받치면은 매수, 두 개다가 다 나는데 아래쪽에서는 주로 69.35 라인을 보시고요. 그리고 위쪽에서는 주로 $70대를 보시는데 제가 5일 할 때 알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5일 할 때 T차트 보시고
뭐라고 했죠? 이동평균선 정배열과 역배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딱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제도 저희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굉장히 이평선이 꼬여있는 와중이었는데 이제 올라주는 모습들이 슬슬 나옵니다. 나와줘가지고 이때부터 정배열이 돼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구간에서 69.35를 지지 받아준다. 이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매수를 들어갔어요. 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고점을 또 형성을 해요. 69.92까지 어제 올라갔습니다. 그 구간에서 아직 정배열이기 때문에 막상 들어가진 못하죠. 근데 역배열이 전환되는 순간이 어디부터입니까? 이 구간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뭐를 보느냐? 매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짧은 구간에서 횡보를 치는 장세라고 저는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69.40 또 지지력을 좀 보이네요. 여기 정배열 올리고 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70달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익절 잡아가시면서 물론 뭐 무조건 간다가 아닙니다. 어느 때라도 이제 변폭이 크기 때문에 빠질 수 있지만 익절 잡아서 수익 올릴 구간에 충분히 나올 것이다로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70달러 선에서 역배열 나오면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매도로 들어가 보시라. 이렇게 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란에 대한 부분 또 연결지어서 미국이 이란을 좀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격을 그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11월 중간 선거를 좀 염두를 해두고 가격 조정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 속에서 이 상승이 좀 제한적인 상황임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단 70달러 가까이 온다면은 좀 매도적인 접근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가격 밴드 하단으로 69.35달러에 대한 부분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요. 지금 뭐 시황 안에서의 가격적인 부분까지 좀 연결 지어서 잘 투자에 적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슈로 크레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이슈들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박나영 캐스터 정리해볼까요? 네네. 네, 지금 오일 가격이 미국의 스냅백, 제재 복원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헤드라인부터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란이 주요 산유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제재는 오일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지금 상황들 또 11월이 되면은 더욱더 제재가 좀 강력해지는 것이라고 지금 확신이 되는 만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또 가격을 계속해서 상승 견인할 것이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코메르츠 뱅크에서는요, 지금 이란 오일의 수출이 분명히 제한을 받을 것이고 11월 달에 최고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NG에서는요, 지금 이런 제재 때문에 6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 정도가 지금 공급이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가 오일 가격을 변동시키는 key factor, 주요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펙이 증산을 하고 있지만 오일 시장은요, 여전히 지금 이러한 상황들, 제재와 지정학적 상황들 때문에 타이트하다. 긴장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펙의 증산이 이를 상쇄하려고 계속 노력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역시나 제재를 하겠다라고 지금 부과한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면전은 지금 피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한 기관에서는요, 오일 시장은 지금 증산으로 잘 밸런스가 맞춰질 것이다라고 큰 우려를 하지 않는 지금 목소리도 있긴 있습니다. 또 애소시에이트 제너럴에서는요,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는 지금 편안한 공급이 지금 이어져 왔다. 지금 증산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전망으로 봤을 때는 이란의 제재가 100만 배럴 정도 지금 시장에서의 공급을 차질화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지금 역시나 이런 상황들이 증산 러시아나 사우디, 오펙 국가들이 또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원 사격을 나올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의 이슈는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요, 오일 가격이 지금 세계 고온 현상, 이상 기온의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일의 수요를 좀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 유럽도 그렇고요. 지금 엄청나게 기온이 지금 48도까지도 오르고 있고 고온의 현상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쿨링, 지금 시원하게 만들기 위한 산업을 좀 더 지금
활성화시킬 것이고 이에 대해서 당연히 오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FXTM에서는요,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세계 고온 기후 현상이 오일 수요를 지금 계속해서 늘릴 것이고 오일 가격도 역시나 지지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JP 모건에서는요, 4분기에 엘니뇨 현상으로 지금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 재해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 부분이 오일 수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고 가격에도 큰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니뇨 현상 같은 자연 재해까지 이제 오일의 수요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의 지금 어떤 방향성이 크게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뭐 현재 부근에서의 뭐 증산으로 뭐 가격대가 맞춰지는 그런 단기적인 시황과 이 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격대가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시황 뉴스까지도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빠르게 질문 접수 주신 거 상담 함께 도와드립니다. 문자로 접수해 주신 시청자분이시고요. 끝자리 3492님의 질문입니다. 달러 전망과 유로 포지션 진입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어제장에 95라인을 좀 훌쩍 넘었었던 달러 인덱스였는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95선이 이탈이 된 상황이네요. 94.99선으로 간신히 95 라인 뭐 그 근처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유로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는데 네네. 이 역시 달러가 뭐 더 추가적인 상승 못하고 좀 빠져서 그럴까요? 어떨까요? 네,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번 주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린 게 달러가 95.3달러까지 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그런데 그 구간에 와서 또 걸려 있어요, 정확하게. 갔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 달러의 주요 이슈는 금요일날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셔야 돼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나오게 되는데 이게 또 강달러를 지지해주는 요소로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CPI가. 그래서 오늘 금요일자의 지표를 좀 보셔야 된다. 뭐 이게 달러 방향을 이번 주에 좀 결정짓고 다음 주까지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유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오긴 하는데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그닥 좋지가 못해요. 워낙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유로와 유로존과 이제 미국 양국에서는 이제 통화 정책이 완전 차이가 난다는 거죠. 미국은 이제 완전 금리 인상 2번 간다, 더 간다라는 건데 유로존에서는 그렇다 할 이제 경제 지표가 좋은 부분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더 하방으로 빠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1차적으로 잠깐 빠지긴 했지만 달러가 추가적으로 강세는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대를 좀 잡아 드릴게요. 유로를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은. 위쪽 올라오면 일단 1.165 라인을 잡으셔야 되고요. 유로가 만약에 더 갈 때는 좀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요. 제가 보는 라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153에서 2 사이를 뚫고 나간다 그러면 저는 바로 장기 매도 볼 겁니다. 네, 이 부분부터는 유로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로존 상황이 그닥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빠르게 밀리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를 해보세요. 뭐 아직 오진 않았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 아직 몰라요. 뭐 그런 부분인데 아래로 밀린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급격히 나올 수도 있는 지지대 부분이다. 앞전에 여기서 지지력을 보여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강달러 현상 계속적으로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9월 달까지는 최소한. 왜냐면은 9월달 금리 인상이 거의 100%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뭐 그런 부분에서 달러 그리고 국채 수익률도 좀 보셔야 되는데 국채 수익률도 계속적으로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뭐 유로 말씀드렸는데 골드까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뭐 달러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연관성을 보시면은 골드 같은 경우 국채 수익률의 연관성이 더 받고 있어요. 반비례 관계가 더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금리 인상이 강해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드의 경우도 올랐을 때 매도 전략, 매수보다는 매도 전략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유효하겠다. 유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올랐을 때 매도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라인대 같은 경우는 1.165, 그 위에가 1.168.
그 라인 두 라인을 주목하시는 게 지금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95 라인을 뭐 살짝 비껴갔지만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또 긍정적으로 이 금리 인상을 뒷받침해주는 성적으로 나온다면은 달러가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을 함께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역시나 유로 FX 그 이유 때문에 반등시 매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6500 라인 1차적으로 좀 저항대고요. 그 이상으로는 1.16800 라인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질문 좀 마지막 질문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끝자리 2949님의 문자예요. 엔화는 매도로 보시나요? 매수로 보시나요? 라고 엔화를 또 오랜만에 질문을 주셨어요. 앞서서 뭐 외신 쪽에서는 엔화에 대한 뭐 이슈도 살펴드렸는데 재패니즈 옌 오늘장은 0.16% 지금 소폭 강보합으로 901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참 같은 자리가 최근 흐름이네요. 횡보성이네요. 엔화 같은 경우도 달러와 연결지어서 보셔야겠죠. 당연히. 그래요?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엔화의 경우는요. 네. 내일자에 또 통화정책의 회의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어요. BOJ에서 뱅크 오브 재팬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일단은 완전히 좀 완화책으로 좀 가는 모습들이 긴축에 대한 얘기가 뭐 저번 주 나올 뻔 했는데 그게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인데 뭐 여기서 좀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달러 대비 엔화 강세로 좀 갈 수 있는 뭐 구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내일자 얘기를 들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오늘 뭐 당장 엔화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내일 얘기를 들어보시고 더 긴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달러 대비 매수로 갈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안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횡보 내지는 좀 빠지는 모습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내일 얘기를 좀 주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정책회의가 일단 BOJ 통화정책회의가 내일장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일단 조금 더 긴축적인 방향으로 구체적인 코멘트가 나온다면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좀 매수 쪽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매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화요일장 신세계는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자, 화요일장을 좀 책임져 주시는 마스터님이신데, 자, 오늘장 어떠셨을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이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한 장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일 같은 경우 5일은 재고 발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방금 말씀드린 엔화 같은 경우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시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또 기술적인 부분들 5일 같은 경우도 많이 설명드렸었죠. 그동안 뭐 다른 부분들도 설명드릴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내일 이제 오후 8시 저녁 8시죠. 샘플러스에서 무료 방송이 좀 진행이 되니까요. 오시면은 그런 기술적인 분석들 그리고 또 최근 시황 따끈따끈한 시향들까지 전해드려서 다시 방향성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아쉬운 분들, 신세계 1시간 동안 좀 아쉬웠던 분들은 내일장 저녁 8시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은 헤르메스 마스터님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리딩 함께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녁 8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박나연 캐스터의 마지막 이슈, 뉴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로이터 속보에서는요, 뭐 브렉시트 관련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국이 지금 EU와의 지금 협상을 좀 크게 진전이 좀 계속해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노딜이 되느냐 아니면 뭔가에 또 이제 타결안을 갖고 가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통화 부분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파운드와 가치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란 제재까지 시작이 되고 전 세계가 지금 요즘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총칼만 들지 않은 정말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내일도 1시간 동안 꽉 찬 외신 소식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세계 1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장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